골드버그 게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포텐셜 미터를 이용한 장치를 만들 거예요. 포텐셜 미터 찾으셨나요? 메카트로닉 세트에서 이렇게 볼륨 센서처럼 왔다 갔다 하는 센서가 있어요. 포텐셜 미터란 무엇이냐? 돌리거나 밀어서 전기의 세기를 조절하는 부품인데요. 바로 볼륨을 조절하거나 하는 센서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게임을 만들 거냐? 자, 이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텐셜 미터에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우리가 말을 해서 오른쪽으로 움직여 왼쪽으로 움직여 이게 안 되죠. 바로 맞습니다. 코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엔트리로 화면 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실제 골드버그 장치로 움직이게 하는 장치를 만들 겁니다. 포텐셜 미터는 3핀으로 연결을 해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아날로그 시그널 쪽으로 연결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아날로그, 여기는 디지털입니다. 여기 아날로그 2번에 연결하시고요. 까먹지 마세요. S는 노란색이에요. 노란색이 여기 끝 쪽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선생님은 이걸 잘못 연결해서 한번 이렇게 오랫동안 켜놨더니 이 안에 부품이 타가지고 냄새가 나기 시작했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자, 노란색이 여기 왼쪽 그리고 S 노란선 한번 확인하시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드웨어를 연결하시고요. 엔트리를 켜서 선생님도 연결 프로그램을 열어서 아두이노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공.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판이 공을 탁구처럼 판이 공을 이렇게 쳐서 튕겨서 점수가 올라가는 장치를 만들 건데 우선 우리는 게임을 먼저 만들 거예요. 게임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골드버그 장치에 공이 통과를 하면 적외선 센서가 감지를 하면 이 게임이 시작되도록 할 겁니다. 바로 가차에서 가차 게임 할 때 동전을 집어넣으면 게임이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는 공이 경사로를 통과하면 센서가 감지해서 시작되게 이렇게 할 건데요. 일단 먼저 게임부터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리 봇은 일단 제거를 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판. 그래서 보라색깔 판이 있네요. 추가하시고요. 엔트리 봇은 삭제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그리고 오브젝트 하나 더 공 가져오겠습니다. 공은 아무거나 가져오세요. 자, 공 크기를 조금 줄이고 이렇게 판도 조금 줄이고 판이 크면 게임이 엄청 쉬워지겠죠. 그리고 공이 크면 또 게임이 쉬워질 거예요. 그냥 적당한 크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게임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여기 여러 가지로 꾸밀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우리는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자, 누가 움직이나요? 판이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뭐에 의해서? 맞아요. 우리 볼륨 센서에 의해서 볼륨 센서가 오른쪽으로 가면 판도 오른쪽으로 가고 볼륨 센서가 왼쪽으로 가면 판도 왼쪽으로 가게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볼륨 센서 연결을 해놨으니까 여기 옆에 갖다 놓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 이 볼륨 센서 값이 전기 신호가 들어가면 켜게 되면 신호가 0부터 뭐까지 가게 되는지 가변적 여기 볼륨 값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성에 들어가서 변수 추가할게요. 볼륨 값. 그럼 여기 하나가 뜨겠죠. 볼륨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 볼륨 값이 뭔지 알려줘야지 얘가 답을 알려주겠죠. 자, 자료에 들어가시면 볼륨 값을 정하기. 뭐로 정한다? 하드웨어 아날로그 2번 값이라고 했죠. 아날로그 2번 값으로 정하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180이에요. 그러면 왼쪽 오른쪽 옮겨볼게요. 왜 안 변하죠? 맞아요. 이건 한 번만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야지만 계속 값을 읽어줄 수가 있어요. 따라서 흐름에서 계속 반복하기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해볼게요. 시작하기. 왼쪽으로 0이에요. 끝까지 가면 1023까지 나오죠. 값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0에서 1000 정도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볼륨 값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 것은 이제 값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판은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죠. 자, 판에 이 볼륨 값에 따라서 움직이게 할 수 있도록 코딩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 하나 더 가져오겠습니다. 변수 추가하기. 왜 변수를 추가하는지 자,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볼륨 값은 0에서부터 1000까지 움직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볼륨 값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판도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판은 위로 아래로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은 어디에서부터 x 값이죠. 가로로 왔다 갔다 하니까 가로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값일까요? 바로 여기 나오죠. x는 요 끝까지 갔을 때 239, 여기까지 갔을 때는 210, 요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x 값은 마이너스 230부터 플러스 210까지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볼륨 값은 어디까지 가죠? 0부터 1000까지 가죠. 이 값을 변환해줘야 돼요. 자, 우리가 계산으로 하면 여러분 수학을 잘하니까 바로바로 될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잘 못하기 때문에 그것조차 코딩이 알아서 해줄 수 있도록 지금 명령을 넣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변수값이 필요한 거예요. 변수값이 볼륨 값과 그 다음에 x가 움직이는 값이 매칭이 잘 될 수 있도록 자 변환값이라고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동으로 변환을 해줄 거예요. 자, 변환값이라고 나왔죠. 변환값이 그러면 자 여기 보면 자료에 들어가면 변환값을 뭐로 정하기가 있습니다. 변환값을 뭐로 정해야 되나요? 우리는 x가 마이너스 230부터 플러스 210까지 자동으로 변환된 값으로 넣어야 되죠. 그것은 바로 자 여기에 들어가면 자 여기 하드웨어에 들어가면 디지털 아날로그 몇 번 값의 범위를 뭐에서 뭐로 바꾼 값이라고 있어요. 다시 어디? 하드웨어에 들어가면 아날로그 여기 범위를 여기에서 요거로 바꾼 값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아날로그 2번 값이죠. 변환 값은 아날로그 2번 값을 0에서 1023에서 x 값이 뭐였죠? 마이너스 230에서 플러스 230 정도까지 해볼게요, 선생님은. 자, 그러면 정하기.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포텐셜미터 가져오시고요. 자, 시작하게 눌리겠습니다. 자, 중간에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자, 왼쪽으로 가볼게요. 왼쪽으로 가면 자동으로 변환이 되죠. 자, 0일 때 변환값이 제일 끝은 마이너스 230이었어요. 그리고 오른쪽은 1000까지 가면 230이죠. 자, 그런데 아직까지 변환값은 나오는데 변하지가 않네, x값이. x값을, x좌표를 이동시켜줘야 되겠죠. 자, 이제 그 코딩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값은 자동으로 변했으니까 이 값만큼 x값이 이동하면 되겠죠. 그러면 움직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x좌표를 뭐만큼 바꾸기가 있고요. x를 뭐 위치로 이동하기가 있어요. 우리는 뭐만큼 바꾸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위치로 이동시켜야 될까요? 순간 이동을 시켜야 되죠, 우리는. 이 값에 따라서 옮겨 다녀야겠죠. 순간 이동이니까 우리는 x를 어느 위치로 이동하죠? 변환값에 따라서 x값으로 변환한 값 마이너스 230에서 플러스 230 사이의 값으로 이동해야 되니까 여기 자료에 가면 변환값
가져올게요. 변환값 위치로 이동하기. 자, 이렇게 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지금 시작이 선생님이 끝에 정중앙에 있지 않았나 봐요. 자, 선생님 왼쪽으로 가볼게요. 왼쪽, 오른쪽으로 가니까 자, 포텐셜 미터가 움직일 때마다 판이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선생님도 이렇게 볼륨을 이렇게 조절하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자, 이제 여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자,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왔다 갔다 하는데 자, 공이 방향이 지금 보시면 공 방향이 어디로 이동하게 얘가 공을 쳐야 되잖아요. 그쵸? 공 방향이 이쪽으로 이동하면 되나요? 안 되죠. 공은 이쪽으로 이동해야 되니까 이제 그 공 코딩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블록으로 가시고 자, 이제 이때까지는 판에다가 넣었었어요. 판. 이제는 공은 자동으로 이제 움직여야 되니까 공 클릭하시고 공의 이동 방향은 위쪽으로 만들어 놔야겠죠. 그리고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공은 위쪽으로 이동 방향으로 이동하면 되겠죠. 움직임에서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10하면 너무 빨리빨리 이동할 거예요. 보세요. 자, 계속 반복하기를 놔야 되겠죠. 여기도. 자, 너무 빨리 가죠. 그래서 1만큼으로 바꿀게요. 근데 1만큼 했더니 어떻게 되나요? 끝없이 가버리죠. 가면 되나요, 안 되나요? 우리는 얘가 여기 벽에서 탁 튕겨서 내려와야 되니까 자, 정지하시고 자, 움직임에 생김새에서 보시면 생김새가 아니네요. 움직임에서 화면 끝에 닿으면 튕기기.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공이 올라갔다가 튕겨서 탁 내려오죠. 근데 이제 그러면 얘를 이렇게 탁 쳐가지고 탁 해야 되는데 벽에서만 튕깁니다. 자, 그러면 이 판이 여기에 닿으면 튕길 수 있도록 이제 코딩을 넣어 볼 거예요. 화면에 닿으면 튕기기. 그러면 이 공이 판에 닿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시 이 이동 방향 보세요. 이동 방향. 이 공의 이동 방향이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밑으로 바뀌어야지만 공이 이동하겠죠. 그래서 이동 방향 바뀌면 이 방향으로, 이 노란 색깔 방향으로 공이 또 일만큼 움직이겠죠. 그리고 또 벽에 닿으면 다시 올라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자, 그럼 일단 방향은 그대로 두고요. 자, 그러면 만약에 공이 판에 닿으면 해야 되니까, 자, 우리는 흐름에서 만약 참이라면 가서, 판단에 가서 마우스 포인터에 닿았는가가 아니라 어디에 닿았는가? 판에 닿았는가라면, 판에 닿으면 어떻게? 이 이동 방향이, 자, 보세요. 어디로 이동해야 돼요? 자, 선생님 화살표를 잘 보세요. 자, 요 밑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여기랑 249도에서 120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야지만 공이 이쪽으로 날아가면 되나요? 안 되겠죠. 공이 밑으로 내려오니까 안 되겠죠. 공이 위로 올라가는 건 아니겠죠. 밑으로 내려와야지 다시 칠 수가 있으니까. 자, 각도를 보세요. 여기에 나옵니다. 이동 방향. 자, 그러면 자, 이동 방향 그대로 두고 자, 움직임에서 어떤 것이 이동 방향을 90만큼 회전시키기가 아니라 90이 아니라 뭐에서 뭐 사이로 무작위로 움직여야지 게임이 되겠죠. 자, 요거 90도만큼 회전이 아니라 어디로? 자, 계산에 들어가시면 뭐부터 뭐까지 무작위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0부터 10이 아니라 아까 각도가 어디였죠? 230에서 134. 134 기억이 안 나네요.
230 해볼게요. 230. 30 사이에 무작위수만큼 회전을 하면 통통통 튀겠죠? 밑으로. 자, 그러면 회전하기 한번 해볼게요. 자, 공 쳐야 됩니다. 공 치면 그리고 떨어지죠. 탕 쳐서 다시 올라가죠. 탕 하고 회전해서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판에 맞을 때마다 점수를 1점씩 올릴 거예요. 그러면 점수가 여기에 나와야지 우리가 점수가 몇 점인지도 알겠죠. 그러면 여기 점수는 변하는 값이니까 변수값, 자, 변수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변수 추가하기. 자, 판에 닿으면 점수가 1점씩 추가하기죠. 그러면 1점씩 추가하기가 자료 여기 있어요. 점수에 뭐를 만큼 더하기. 점수에 1만큼씩 더해 나가요. 자, 점수가. 자, 그러면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점수 1점이 올라가는지 한번 보겠어요. 탕 맞았더니 1점이 올라갔죠. 다음 또 탕 올라갔어요. 근데 자 보세요. 선생님 잘못해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여기에서 멈춰버렸어요. 옆에서 딱 치고 나니까 옆에서 탁 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왜 옆에서 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 정지하고 한번 볼게요. 자, 공이 자 판에 닿으면 회전하기예요. 그런데 공이 여기 판에 옆에 딱 닿아서 요 사이부터 무조건 회전하기인데 자, 여기서 다시 끊어서 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그 코딩이 버그가 일어나는 현상을 막으려면 자, 버그가 일어나는 이유는 자 여기서 치게 되면 이동 방향이 여기 공을 보면 공이 이동 방향이 밑으로 바뀌어요. 근데 옆에서 치게 되면 이동 방향이 어떻게 되나요? 이동 방향이 바뀌었다가 다시 계속 똑같은 위치만 계속 반복되게 되는 거예요. 이
그래서 이 버그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Y판에 닿으면 닿는 순간 바로 Y 값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절대로 바로 자동으로 닿을 수 있도록 하는 코딩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자, 움직임에서 Y좌표를 무조건 점수 1점만큼 더하고 나면 무조건 여기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보면 Y값이 항상 뭐보다는 여기에 둥둥 떠 있으려면 닿으면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Y값은 항상 뭐로 고정되어 있어야 되냐면 마이너스 50 정도 넣어볼게요. 여기 좌표값이 보이죠? Y가 판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항상. 그러면 마이너스 50. 그런데 이 중심값이 여기가 되기 때문에 한 안전하게 50, 40 정도로 해볼게요. 마이너스 40. 판에 닿지 않도록 항상.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버그가 일어나는지. 자, 옆에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옆에서 쳐도 바로 쳐서 올라가죠. 아까는 옆에서 치니까 옆에 쳤을 때 바로 오류가 일어났었는데 이제 왜냐면 판에 닿자마자 바로 Y값이 뭐로 변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40이기 때문에 그 이동 방향이 계속 왔다 갔다 변하지 않는 그런 버그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Y를 40으로 이동시키기, 위치로 이동시키기 요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Y값이 40으로 이동하기가 끝났으면 자, 여기서 점수값이 0이 되고 근데 게임은 언제 끝나나요? 게임은 맞아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공을 치지 못하고 공을 놓치면 이렇게 바닥에 닿으면 게임이 끝나야 되는데 지금은 게임이 끝나지가 않아요. 영원히 끝나지 않아요. 왜요? 화면에 그 바닥으로 가면 다시 튕겨 올라가기 때문에. 자, 그러면 게임을 끝내려면 시작하기 이 새로운 오브젝트를 가져와서 이 바닥에 깔아줍니다. 이 바닥에 닿으면 모든 코드가 멈추기를 해버리면 되겠죠. 자, 여기서 시작하기 만약 뭐라면 자, 어떻게 오브젝트 하나 가져올게요. 선생님은 판에서 여기 칠판 가져올게요. 칠판을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서 요 끝으로 여기 밑에 좀 작게 칠판에 닿으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공이 어디에 닿으면 공에다 코딩을 넣을 거예요. 만약 여기 파란 색깔 판단 공이 칠판에 닿았는가? 라면 흐름에서 모든 코드 멈추기. 근데 모든 코드 멈추기 전에 내 점수를 알려주면 좋겠죠. 자, 그러면 말하기. 뭘 말하기? 나의 점수는 당신의 점수는 몇 점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산에 가면 여기에 뭐와 뭐를 합치기가 있어요. 두 개 가져와요. 특히 여기에 요걸 하나 더 넣으면 자, 안녕을 지우고 당신의 점수는 점수 요 값이죠. 그건 어디 있나요? 여기 자료에 있죠. 점수값 가져오겠습니다. 점수 점입니다. 이렇게 하고 멈추는데 우리 말도 하기 귀찮다. 보는 것도 귀찮다. 말로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바로 인공지능 TTS를 불러오면 되죠. 인공지능 불러오기, 읽어주기 불러오면 되겠죠? 읽어주고 기다리기 여기에 요거 전체를 다 코드 복사하고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다 안 불러졌네요. 붙여넣기. 자,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한번 해볼게요. 일부러 이제 게임을 한 2점까지 해보고 2점, 1점, 2점. 자, 이제 죽어야죠.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게임이 끝나면. 왜 안 되나요, 여러분? 바로 계속 반복하기를 안 넣었네요. 선생님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흐름에 계속 반복하기 넣어주세요. 항상 선생님, 왜 안 되지? 이렇게 하고 뭐가 문제지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자, 다시 해볼게요. 1점까지 해볼게요. 1점. 아, 1점도 못 땄네. 당신의 점수는 0점입니다. 자,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게임은 완성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기? 이 게임이 시작하려면 어떻게? 경사로에 공이 굴러가서 센서가 작동을 하면 게임이 시작하기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